여러분, 똑같은 종목에 투자하고 똑같은 시기에 시작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산을 2배, 3배로 불리고 부자가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투자를 접어버리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시죠? 왜 나는 안 될까?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주식, ETF, 부동산, 심지어는 금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했는데도 결과는 극과 극으로 나뉘는 이유? 도대체 어디서부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목을 탓하고 시장 상황을 원망하며 내가 들어가면 꼭 떨어진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게 다일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같은 돈, 같은 타이밍, 같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갈리는 진짜 원인은 마인드입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은 단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분석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마인드가 뭐길래? 하지만 이 마인드 하나가 평생의 자산을 좌우하고 노후의 여유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투자에 성공하는 마인드셋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할 3가지 마인드 전략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투자로 부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은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당연히 불안해지죠.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는 그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그때 우리는 손절이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 전부 날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컴퓨터 앞에서 손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이 바로 투자 성패가 갈리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반대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 순간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공포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할인 행사처럼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조금 더 매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시간을 믿기 때문입니다. 초단기 변동이 아닌 장기적인 흐름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꾸준히 훈련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온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그 시기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나는 욕심을 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후 몇 년간 시장은 회복됐고 그의 자산은 엄청난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복리의 힘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중합니다. 5% 올랐다고 팔고 10% 손해봤다고 손절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시간을 무기로 삼습니다. 복리란 이자를 이자에 다시 붙이는 개념입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연 10%의 수익률로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년 뒤에는 1,1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는 무려 2,593만 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하지만 이 복리를 얻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간에 팔아버리면 복리는 멈춰버립니다.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 이자는 쌓이지 않고 수수료만 나갑니다. 부자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산을 묻어두고 시간을 기다립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조급함에 자산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전략은 내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피하려 하고 이익이 나면 빨리 챙기고 싶어 합니다. 이 감정이 우리를 반복적으로 흔듭니다. 부자는 이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행동은 감정에 맡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은 20% 이상 하락해도 팔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시장이 흔들려도 그 원칙을 지킵니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시장 상황에 따라 원칙을 바꿉니다. 처음엔 장기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떨어지니까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원칙을 버리고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게 계좌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결국 투자란 시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기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인드 전략,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당장 실천하기엔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이 세 가지 전략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투자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부터는 실제 실천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마인드를 실천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흥분, 두려움, 후회, 만족 등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이 바뀌죠. 이런 감정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주가가 하락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주가가 떨어지자 불안했다. 손절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런 문장을 매일 기록하면 점차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글로 쓰는 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글로 쓸 때 감정을 보다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감정일기를 통해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점차 정립할 수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결정을 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렸고 어떤 때는 잘 참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산 관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ETF에 투자하도록 설정하세요. 그러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줄어들고 투자 습관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방식은 자동 파일럿 투자법이라고도 불리며 실제로 많은 투자 고수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사람은 생각보다 감정에 약합니다. 오늘 뉴스에서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투자하기 싫어지고 어제 친구가 큰 수익을 냈다고 하면 부러워서 따라 사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원칙은 금방 무너집니다. 반면 자동화는 이런 감정을 차단해줍니다. 미리 정한 시스템에 따라 투자하면 중간에 불안하더라도 꾸준히 자산이 쌓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투자 일지를 통한 자기 피드백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의 투자 활동을 정리해 보세요. 이번 달에는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가? 그 결정은 어떤 근거로 했는가? 결과는 어땠는가? 만약 손해를 봤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점점 정교하게 만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투자 철학을 다지는 훈련입니다. 많은 투자 고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복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자는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하며 개선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 경기를 분석하듯 투자자도 자신의 결정과 결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가지 실천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고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일기, 자동화 투자, 투자 복귀.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실천 방법이 실제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분은 67세의 정땡땡 씨입니다. 정 씨는 은퇴 후 자산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팔아버리곤 했습니다. 그 결과는 늘 손해였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투자에는 소질이 없다고 단정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려 했지만 우연히 감정일기를 알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매일 주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하락했다. 겁이 났다. 하지만 팔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매일 짧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적으면서 정 씨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불안에 휘둘리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나를 망쳤구나 하는 자각이 오면서부터 투자가 달라졌습니다. 정 씨는 점차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라는 원칙을 세웠고 이후 1년간 꾸준히 ETF에 투자하면서 오히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차분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그의 말처럼 마인드만 바꿔도 투자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62세의 이땡땡 씨는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늘 주변 이야기에 흔들렸습니다. 친구가 추천하는 종목, 뉴스에서 말하는 유망산업, 유튜브에서 본 급등 종목 등에 마음이 갈 때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수익보다 스트레스가 더 컸습니다. 그러던 중 자동화 투자 시스템을 알게 되어 매달 일정 금액을 우량 ETF에 자동이체로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투자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투자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이제는 뉴스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정해진 날에 투자되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투자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자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몸소 체험한 셈입니다.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은 복잡한 도구가 없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단 10분만 시간을 들여 은행 앱이나 증권 앱에서 자동이체만 설정해도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70세의 박땡땡 씨입니다. 박 씨는 다양한 주식에 투자했지만 수익은커녕 손해만 쌓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감정과 충동에 따라 사고팔기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유튜브에서 투자 복귀를 알게 되었고 투자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말 자신이 한 투자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적었습니다. 왜 이 종목을 샀나? 왜 이 타이밍에 팔았나? 그 결정에 감정이 얼마나 개입됐나? 이런 복귀 과정을 거치면서 박 씨는 점점 실수를 줄이게 되었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해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처럼 투자의 방향성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박 씨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연 수익률 15%를 달성하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투자 지식이나 테크닉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투자의 본질입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이기려는 싸움.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특별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결심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투자의 성패는 종목이나 타이밍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정관리법, 자동화 투자, 복귀 루틴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지금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투자 습관을 바꿔보세요. 종이와 펜을 꺼내 감정을 적어보시고 계좌를 열어 자동이체를 설정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시간을 갖고 나의 투자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모든 것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천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자산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그 무기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신입니다. 이 무기가 있을 때 어떤 시장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흔들리는 시기에도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무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유망한 종목을 찾아도 결국엔 감정에 휘둘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속적인 실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걷고 식사를 조절하고 명상을 하듯이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은 매일매일 이어져야 합니다. 감정일기는 매일 단 5분이면 됩니다. 자동이체는 한 번 설정해두면 끝입니다. 투자 복귀는 한 달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기 마라톤입니다. 잠깐의 손실이나 수익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오늘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 올랐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잡는 것이 바로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방향을 설정하는 첫걸음을 내딛고 계신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수익을 내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손실만 반복되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감정을 기록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고 자기 피드백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점차 건강을 되찾듯 투자도 마음을 단련하면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세요. 감정일기를 통해 자신의 투자 심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둘째, 투자 시스템을 자동화하세요.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고 그 흐름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셋째, 투자 복귀를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왜 그 종목을 샀고 왜 그때 팔았는지를 돌아보며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가세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은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한 중심을 지닌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인드는 경험과 훈련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실천한다면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투자라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지루할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분명히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음이 결정합니다. 종목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 내 마음의 힘이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을 시작하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투자로 자신을 이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언제나 응원합니다.